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다수의 우파 국민들이 이제 박 대통령은 명예회복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사법부가 정상적이 되어야겠지요. 문제는 지금의 사법부는 거짓말쟁이로 소문만 김명수를 비롯하여 대부분 친문 좌파 성향의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했다라는 점입니다.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인적구조인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재 소장을 포함하여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합니다. 물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마 윤석열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같은 좌파들을 기용할 리 만무하겠지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당시 지난 2020년 11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추미애 말대로 검찰총장직 사퇴하고 정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답니다. 추미애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아닐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재명이가 대선에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고 말했는데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검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며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문재인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요거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항상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이 알려졌지요. 그래서 번번이 아전 인수식 해석 차이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10일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오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통화했다. 나는 앞으로 그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도전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불과 당선 확정 5시간 만에 미국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례적인 통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부처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가 민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현재의 정부 체제도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가 목적인 양성평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약집에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일부 등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소위 북괴에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들어준다는 톱다운 방식의 통일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한 인수위에는 통일 분과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부처 자체에 대한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의 바람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통일부와는 꼬라지 보면 북괴 지원부 노릇만 처해왔기에 이건 우파 지지층이 매우 환영할 일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도 존폐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수처가 출범 1년여 만에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던 만큼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옵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 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사정의 밝은 한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장의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기에 앞서 설명한 대로 공수처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간판만 달아놓은 채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도 정권의 신여 노릇이나 해준 공수처가 별로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 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 201 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이기도 한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기사를 공유한 후 내가 웬만하면 말리지만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는 소감을 적었습니다. 홍준표를 도저히 요간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글을 올려 우여곡절 끝에 정권 교체가 되었다.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마음이 편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홍준표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청년의 꿈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출마 의사 밝혔다고 답했는데요. 이 지랄하려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잡음 쏟아내며 탈당까지 해 무소속으로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한 건가요? 아니, 도지사 2번, 당대표 2번, 대통령 후보 1번 등등 이 정도 해먹었으면 당연히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닌가?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 대구시장 나오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진짜 이 인간 노역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네티즌 반응도
홍준표에게 결코 우호적이진 않았는데요. 네티즌들은 홍준표, 공천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네. 선거를 눈앞에 두고 내부 총질을 일삼던 작자가 무슨 놈의 대구시장인가? 홍준표 지지자였지만 이번 대선에서 하는 꼬라지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는지 이제 알겠다라며 대구가 무슨 실버타운도 아니고 대충 하다가 은퇴나 하지, 쯧쯧. 평생 대구 쪽은 바라보지도 않더니라는 내용의 힐난하는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푸른 바다님, 김영숙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